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오늘 저희가 매주 금요일 날 민주파출소로 제보된 가짜 허위 조작 정보 감시단 활동을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저희 지난 금요일 날 활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기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또 다른 정당에서 저희 활동에 대한 왜곡이 있어서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내란 선전 및 명예훼손 유포 유튜브 고발 관련해서 해서 지금 양문석 의원님께서 먼저 입장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전용기 소통위원장하고 함께했습니다. 허위조작단 민주파출소 관련 기자회견문을 양문석 의원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가짜뉴스의 진원지 국힘당이 민주파출소가 무서운가 봅니다.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또 걸어온 시비 우리는 담대하게 맞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 국회의원 양문석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파출소가 두려운가 봅니다. 민주당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과 같은 SNS에서 확산되는 가짜뉴스를 제보받아 법에 저촉되는 경우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카톡 검열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힘의 반응을 보면 스스로 가짜뉴스 진원지라고 자인하는 듯합니다. 국힘은 이미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을 동원해 심리전단을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한 전력이 있는 집단입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네트워크 어게인이라는 단톡방을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 등 허위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비열한 전력에 더해 혹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댓글팀이나 허위 정보 유포 조직이 더 남아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민주파출소에 대해 이렇게 격렬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주파출소는 국민들의 제보를 통해 가짜뉴스를 적발하고 특히 내란 선동과 같은 법에 저촉되는 심각한 허위 정보를 고발하겠다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민주당은 개별 카톡방을 들여다보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권한도 없고 그럴 의도도 없습니다. 이는 과거 국힘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허위 왜곡 보도와 유언비어에 대응하겠다며 운영했던 가짜뉴스 신고센터와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국힘당 행태를 보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또 이 주장인 것입니까? 국힘의 주장은 결국 자신들이 허위 정보의 생산, 유포, 방치를 하겠다는 선언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국힘과 가짜뉴스 세력은 정치, 결사,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란 계엄령 먼저 비판하십시오. 자유를 가장해서 적대시하면서 가짜뉴스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그 논리는 가당치 않습니다. 그런 비방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거듭 우리는 강조합니다. 민주당 허위조작 감시단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가짜뉴스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민주시민 여러분께서도 허위정보 감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 감시단 일동. 네. 이재명 대표가 준공에 보낸 SOS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날 이재명 대표가 중공 특파원들을 비롯한 한국 주재 외신 기자들과 비공개 모임을 갖고 대규모 전쟁을 통해 개체수를 줄인다고 발언했다는 게 언론 보도에 있었고요. 그가 이끄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을 압박하여 광란에 칼춤을 추는 것 또한 국가를 전복하고 정권을 탈하여 중공에 바치고자 하는 행보다. 이것이 이재명 대표가 중공에 보낸 SOS라는 키워드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허위 조작 정보의 일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중화권 외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중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고 대규모 전쟁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으로 전혀 다른 조작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일 날 국민소통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상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장과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신업TV, 신인균의 국방TV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조작 정보들이 여전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그치지 않고 헌법 질서를 부정하며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단호히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곡과 거짓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세력에 강력하게 맞설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를 생성하거나 유포하는 자를 그리고 이를 방조하거나 학대 재생산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어떠한 관용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책임 있는 정치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포함해서 저희가 12산 내란 계엄령과 관련된 허위 조작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법적 대응하기 위한 변호인단을 구성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되는 대로 추후에 다시 브리핑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영기 의원께서 말씀 있겠습니다. 네, 전용기입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란 선전 행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가짜뉴스 유포는 보호가 아니라 처벌 대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성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선전죄 피고발인을 모집한다고 나섰습니다. 마치 나치당과 괴벨스를 보는 듯합니다. 내란을 옹호하거나 선전하는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심각한 법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범죄를 제보받아 법적 절차를 통해 신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짜뉴스 제작과 배포의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타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법 행위에 연루되어 처벌된 사례들을 수도 없이 목격해왔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실제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내란 선전 행위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전신인 과거 새누리당도 SNS와 카톡을 통해 무차별로 유포되는 허위 왜곡 정보에 대해서 그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를 제보받아 수세 의뢰하는 걸 국민의힘이 나서서 막고 저지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비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 처벌 대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성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내란 수괴 혐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여론조작 사례들도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드러난 것이 끝이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뉴스 댓글 좌표 찍기, 특정인 좌표 찍기 및 대응 논리 제공,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좌표를 찍어 조직적으로 공격하기 등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작이 이처럼 조직적, 체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벌백계에서 강력히 대응해야 할 사안입니다.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할 수 없습니다. 가짜뉴스 여론조작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은 공당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내란 선동죄 또는 내란 선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2차, 3차 계엄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1차 비상계엄 해제만으로 추가적인 내란의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실제 내란이 일어나야만 내란 선동죄 또는 내란 선전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석기 전 의원의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 법원은 내란 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이 전 의원이 실제 내란 행위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내란 선동죄 유죄로 처벌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비상계엄이 필요하다느니 하는 시대 주장은 형법 제90조 내란죄, 범할 것을 선동하는 것으로 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밖에 백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